야간 진료에 데스크를 전담하는 직원이 퇴사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와중에 이왕이면 하는 김에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여기 오시게 되면은 두 가지로 갈려요. 자동차 보험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혹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는 또 세 가지이고, 자동차 보험 접수가 안 된 경우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동차 보험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그냥 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인 경우.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대인 접수 번호라는 걸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것들을 제출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특히 야간에 오셨을 때에도 콜센터랑 연락해 가지고서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진료실로 그대로 안내를 할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접수가 된 줄 알고 왔는데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접수 번호를 줘가지고 왔는데 뭐 안 돼 있는 게 말이 되냐? 돼요. 이게 대인 접수하고 대물 접수 번호가 있어요. 대인은 사람 다친 거, 대물은 물건 다친 거, 차가 고장난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번호가 체계가 달랐었는데 지금은 통합돼 가지고서 대인 대물이 같은 번호로 와요. 그래서 대물 번호가 왔는데 대인 접수가 된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대물보다는 대인이 늦어요.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대물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치는데 뭐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합의도 뭐 협상하는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빨리 해주는데, 대인은 사람 다친 거잖아. 사람 다친 거는 잘 안 해줘요. 그래서 희한하게 늦어.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대인이 됐는지 알고 왔는데 안 돼 있는 거죠. 아, 이게 낮이면 좀 달라요. 낮이면은 따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밤이잖아. 낮이면은 그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해자 있잖아요. 그게 둘 중에 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서 지랄피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해주겠지. 근데 물론 이제 안 해준다고 하면은 경찰서 가면 되는 거고,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게 야간이 되면은 담당자가 퇴근했어. 그리고 그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냐. 나 아까 분명히 내, 대- 내 보험사 불러줘가지고서 뭐 다 줬고 뭐 하더만. 난 모르지. 그죠? 가해자는 잘 몰라요. 이건 어디까지나 보험사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지, 대개는 가해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뭐 그렇게 해봤자, 가해자도 뭐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뭐 보험사한테 연락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아까 담당자로 이런 연락됐던 사람들이 다 퇴근했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퇴근했으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간에는 2번 항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낮 시간대에는 어떻게든 뭐 전화 돌리고 하다 보면은 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야간은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2번 항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태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시면 돼요. 혹은 자동차 보험 접수가 돼 있는 게 확실하지만 근데 확인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야간에 그래요. 저녁에는 오셨을 때 담당자가 다 퇴근해요. 담당자가 퇴근했기 때문에 콜센터에 연락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콜센터에 그 정보가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고, 그리고 콜센터 직원이 아예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곳도 있고, 콜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자동차 보험이 된 것들은 확실하게 그 대인 접수가 돼 있다는 것들은 확실하지만, 뭐 어디서 뭐 사진을 찍어 오셨든 아니면 다른 데에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든, 어쨌건 확실하게 대인 접수가 돼 있는 건 맞지만, 하지만 확인만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보통 큰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그냥 안 되는 걸로 쳐요. 근데 작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만한 병원에서는 어차피 다 그냥 원무과라는 게 따로 없거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확인만 되면은, 그러면은 안쪽으로 바로 진료실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좀 규모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개인 한의원, 일반적인 개인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줘요, 보통. 문제는 지금 자동차 보험 확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번 항목, 자동차 보험이 안 돼 있던지, 아니면 저쪽에서 자동차 보험 접수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던지, 아니면 확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담당자가 뭐 연휴에, 그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럴 때 쭉 쉬길 거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돈으로 간다. 원래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만만치 않거든. 자동차 보험이 되면 무료이고, 건강보험이 되면 적어도 한 70%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이 내주는데, 이거를 전부 다 내 돈으로 하려니까 비싸요. 그냥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핫팩만 대고 있어도 한 2만 원 나오고 그런다니까. 근데 원칙은 이게 맞아요. 자동차 사고처럼 명확하게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해 사건에 그런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치료하는 게 맞아요. 건강보험이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 나중에 이게 처리돼가지고서 대인 접수가 된 다음에 아니면 연락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다음 전부 다 돌려주면 되는 거죠, 돈. 그냥 카드 결제하셨으면 카드 전부 다 취소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두 번째, 보험이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 항목은 그냥 내 생돈으로 내고 하는 거. 이거는 장점은 정말 나중에 처리할 때 굉장히 간결해요. 그냥 카드 취소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돈이 좀 막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죠.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한다. 이게 최고 안 좋은 건데 돈을 어쩔 수 없어가지고서 뭐 그 비용이 부담돼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뒤처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조금 더 빨리 돼요. 세 번째로 만약에 차대차 사고일 때, 물론 이제 차대 사람의 사고는 안 되겠지만 차대차 사고일 때는 자상을 이용해 가지고서 내 보험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한다. 나중에 계산도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계산하라고 하면 상계하면은 뭐 그럼 나는 이제 귀찮지 않는 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